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2% 상승하면서 좀 강보합 마감이 됐고, 코스닥 역시 0.34% 상승하면서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죠.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리는 그런 시장의 연속인데, 이거는 우리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환 시장 환율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거의 한 달 정도 큰 움직임이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오르기도 하고 또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크게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최근 한 달 정도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외환시장도 포함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왜 저렇게 시장이 움직이냐면은,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지표들을 쭉 살펴보면서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금 이 내년에 물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8월 8일 날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내년에는 물가가 좀 떨어질 거다. 직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졌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심리는 저렇더라도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지표로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게 8월 10일 날, 미국 시간으로 8월 10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예전에 이때 8.5% 물가가 나왔을 때, 아이고, 그 다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점인갑다 싶어서 시장이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다음 물가가 발표가 되었을 때 8.6%가 나와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물가가 나왔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주식시장 공매도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9.1% 이래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게 됐죠. 게다가 기준금리가 그 사이에 연준에서 0.75% 한번 올리고 또 0.75% 한번 올려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좀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9월달에 0.75% 인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걸로서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다고 보고서 향후 연준은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투자 심리가 있는 거고, 또 시장은 과연 그렇게 돼가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시장이 어중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시장은 어중간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좀 작게 매수했습니다. 최근 한 달 우리나라 주식 한 4조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또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이런 시기에 물량을 모으는 방법은 너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요. 지금 이렇게 호가창입니다. 이게 매도, 그리고 이게 매수, 이렇게 해서 적정한 거래가 되는 이 호가가 있죠. 호가가 있으면 끝날 시장이 이렇게 오른다, 지수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 호가 바로 밑에다가 주문을 넣어 놨고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호가가 점점 올라져서 이렇게 올라 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안 사도 주가가 올라서 수익률이 좀 개선되었거나 이렇게 만족하면 되는 거고, 또 그날 이렇게 시장이 그 종목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적당하게 이게 보면은 호가창 자세히 보면은 이 매물을 좀 쌓아놓은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리고 요 조금 거치놨고요. 요 밑에도 조금 이렇게 거치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여기까지만 딱 체결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여기 물량이 싹 빠지면서 쑥 내려가서 여 밑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떨어질 때는 적당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이렇게 주문을 좀 넣어 놨고서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면 뭐 좋고, 안 사지면 뭐 안 사지는 대로 뭐 어차피 주가의 방향은 뭐 크게 흔들림 변함이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그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21개 종목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종목들이 좀 많아서 플래너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우리가 이 중에서 특히 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또 플래너 참모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뭐 SO일은 좀 어중간하긴 한데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물량을 뭐 형편되는 대로 계속 모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오늘 뭐 어떤 게 있나 살펴보니까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검색이 된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어중간합니다. 물가 지표가 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좀 안정되는 기미까지 보이면 이미 내년도 물가는 좀 안정된다라고 이 심리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8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든 뭐 작게 올리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번은 끝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데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또 안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0일 날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투자자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시장에서 큰돈은 움직이는 세력들이 그냥 관망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도 관망하는 게 좋고 굳이 그 가운데 물량을 좀 매집해야 되겠다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저 서울 쪽에 물난리가 나서 난린갑더라고요. 아무쪼록 뭐 여러분들 뭐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여러분 자동차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